자, 신성델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크가 오전 6만 원 선을 좀 위협을 하면서 마이너스 5% 넘게 꽂히는 파란색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매도 고민이 드실 텐데, 자, 역시 테마주나 아니면 8만 원 고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지독한 자괴감과 후회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가차없이 긁어대고 있을 텐데, 자, 우리 이 초전조체 신소재 발표다 뭐다, 뭐 한때 시장을 미친 듯이 달궜던 이런 화려한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조롱 섞인 의심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을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깎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나 바이오 종목들은 연일 불을 뿜어 가면서 나만 이 지독한 늪에 빠져 있는 소외된 것 같은 이 끔찍한 박탈감, 수백 번씩 깡통을 차며 절망해본 저로서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할 때 이렇게 주가가 단순히 아래로 빠질 때가 아닙니다. 대체 왜 빠지는지 구조를 모르고 우리가 공포에만 휩쓸려서 혼자 흔들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만 원대에 대한 잔인한 하락이 나와주면서 기업 모멘텀이 완전히 구조적인 붕괴인지, 아니면 기나긴 상승 추세 속에서 무거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흔들림 속에서 명확하게 찍힌 신용 데이터 잔고와 함께 기술적인 모순을 좀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포 대신에 이성적인 생존을 좀 기준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다가 조금씩 달아주시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최고점 이 8만 원대를 찍고 흘러내려간 이 6만 원 선이라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위태로운 주가의 위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단기선들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계적인 투매를 던질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요, 이 캔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아래를 받쳐주는 이 장기선들, 120선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를 수급 이동을 좀 봐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수급 이동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차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121선을 좀 보시면 중장기 상승 추세의 마지막인 생명선이자 대시세의 무게중심을 잡는 척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의 하락을 보여주지만 지금 기가 막히게 저 갈색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방의 경직성을 버텨주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이런 큰 틀의 상승 추세 속에서 잠시 계단 이탈한 게 같지만, 오늘 이렇게 장중 초단기적인 탄력선 이탈을 했다가 지금 회복 중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단기적인 매도세가 분명히 쏟아진 건 맞지만, 그 아래에서 누군가 이 가격대를 매력적인 바닥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고, 방어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의 정체는 우리가 신용 매매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8만 원을 고점을 찍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점을 찍던 시기, 최근 주가가 6만 원으로 조정을 받자 마치 폭포수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서 무리하게 들어왔던 개인들, 조금만 흔들려도 이자 부담과 공포의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투매를 던져야 하는 그런 구간을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렇게 배를 무겁게 만들었던 비투 개미들이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고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자금들이 이렇게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신용장구들을 한번 털어내는 구간을 만드는 게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죽어가는 지금 붕괴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악성 매물들을 지금 한번 털어내는 정화의 시간을 좀 가졌다. 그러면서 우리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지금 270만 선에서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종목 완전히 끝난 테마라면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대차를 미친 듯이 끌어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방으로 더 강하게 짓눌렀을 건데, 하지만 그들도 지금 120선이라는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신용이 털린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하방 배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로는 지금 7만원대라는 본전 매물들이 지금 아래로는 121선이라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 잔인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격보다 먼저 깎여 나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작 갈색선 이 121선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초단기선인 3일선대까지 꾸역꾸역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리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망가진 것 같지만 절대 기대를 던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흔들림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반등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머리로는 비투개미들 다 털리는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하시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얻으신 지식은 어디까지나 오늘 고정된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장시작과 동시에 호가창을 요동치면서 어제 버티던 121선에 대해서 장중에 깨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멍들어 갈 때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성적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가격은 단단하게 고정된 숫자지만 내일의 호가창은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쥐락펴락하는 잔인하고 살아있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121선을 깨버리면서 가짜 이탈과 진짜 하방으로 꺾이는 구조적인 붕괴의 찰나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포 앞에서는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덜덜 떨리는 이런 손가락에서 매도 버튼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전용 실시간 판단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이탈이 난다. 진짜 붕괴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가짜 투매니까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된다. 라는 기준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도출한 냉혹하고 기계적인 마지노선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깡통을 차면서 피눈물 흘려본 개미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총알 빗발치는 장중에 그런 막막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화면에 크게 띄워드리는 이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십니까? 010-2472-650으로 구독했다 이런 정도의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꽉 쥐고 버틸 실시간 대응 필터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런 뼈대를 잡아드리면서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그런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 문자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이 기업 단순하게 테마주가 아닌지 차트 너머의 진짜 몸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성 델타테크 그저 초전도체 퀸텀 에너지 연구소 이 지분을 엮은 단순한 밈 주식으로 테마주로 이런 평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보시면요. AI, 이런 전기차와 함께 로봇, 그러면서 미래 첨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가장 성장에서 부딪힌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의 효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열 손실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이런 초전도 기술이나 앞으로 차세대 이런 신소재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광적인 집착과 투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품고 있는 바로 LNS 벤처 캐피탈, 그리고 그 끝에 연결된 바로 퀸텀 에너지, 지분 가치는 단순히 논문 하나의 진위업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가벼운 찌라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신소재, 이 패권의 전쟁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의 가치는 앞으로 테마가 소멸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근 지금 대중이 기대했던 극적인 한방이 없었다면서 실망 매물이 연일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거달기를 읽는 아마추어들은 이제 초전도체 테마는 영원히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테마의 거품이 걷혀지면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이런 투기자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건강한 진동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에 따른 단기 악재성 뉴스는 오히려 메이저 자금들이 악성 신용 매물들을 강제로 털어내면서 이 121선이라는 밑바닥에서 물량을 재매집하기 위해서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진짜 무서운 경제적 해자는요, 뜬구름 잡는 테마 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본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LG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을 수십 년간 묶어둔 바로 초정밀 가전 EMS 및 2차 전지 부품, 이것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짜 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 우려로 시장이 침체될 때도 이들은 안정적인 매출의 다각화를 통해서 멕시코 그리고 폴란드까지 글로벌 생산 기지를 통해서 경쟁사들이 범접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열기가 식어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이 6만 원대의 경직성을 바로 이 묵직한 본업의 캐시카우가 차트의 밑바닥에 콘크리트처럼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신성 델타테크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같은 구간 타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다시 한번 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또는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인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지 제가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응이라는 걸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